오늘은 파워빌딩 종목 선택 그리고 정체기가 오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. 보통 분들은 파워빌딩을 너무 많은 종목을 해서 힘도 근육도 못 얻어가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. 혹은 모든 운동을 강하게 하거나 파워빌딩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스쿼트, 벤치프레스, 데드리프트, 파워리프팅 3대 운동, 중량 치는 운동, 힘 세지는 운동을 하면서 이제 운동을 세 가지만 한다고 근육이 부위별로 크지 않잖아요. 그런 부분들을 보디빌딩으로 보완하겠다. 데드리프트 한다고 뭐 팔이 엄청 크진 않죠. 뭐 이두에 자극은 가겠지만 그래서 바벨 컬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외국에서는 파워빌딩이 3대 플러스 사렐의 컬, 이 파워빌딩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.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. 왜냐하면은 종목을 너무 많이 가져가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힘도 근육도 몸이 지쳐서 안 느는 상황이 생깁니다. 그래서 파워빌딩은 약간 그냥 소소한 보디빌더 중에 파워리프터만큼 힘이 센 사람이 없죠. 파워리프터 중에 보디빌더만큼 몸이 좋은 사람이 없죠. 세세하게 발달하고 아무리 둘 다 약물을 했어도 불가능합니다. 회복력, 적응력의 한계 때문에. 그래서 한 역도 선수 류샤오준 그 정도 몸이 그냥 파워빌딩에 그냥 그런 힘이 세면서 그 정도 몸이라고 그런 몸을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 채널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뭐 류샤오준의 그런 퍼포먼스와 그런 몸을 갖고 싶다, 보디빌더보다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튼 파워빌딩 그 정도, 그러니까 근육 극대화는 못한다는 거예요. 반면에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면 됩니다. 힘을 운동을 하면서 힘이 세지면서 근육이 좀 따라오는, 예를 들어서 어제도 질문을 주셨는데 벤치프레스 3세트, 오버헤드 프레스 3세트 끝나고 머신 운동 또 3세트 이렇게 하면 총 9세트잖아요. 이런 식으로 파워빌딩을 하신다 그러더라고요. 이게 초보자 때는 먹혀요. 왜냐면은 항상성이 낮기 때문에. 초보자들은 푸시업만 해도 벤치가 늘고 스쿼트가 사이클이 타도 스쿼트 기록이 늘어요. 근데 이제 중고급자라고 할수록 그 운동을 더 많이 해야 되고 그 운동에 더 많은 세트 횟수를 해줘야 돼요. 예를 들어서 초보자분들은 스쿼트 3세트, 벤치 3세트, 그다음 끝나고 등 운동 뭐 3세트, 2두 3세트. 그러면 이렇게 해도 힘이랑 근육이 다 잘 늘어요. 근데 이때 잘 늘었던 걸 생각해갖고 중고급자 때 이제 경력이 지나면 똑같은 운동 방식으로 합니다. 그러면 안 늘어요. 왜냐면은 항상성이 늘기 때문에. 항상성이 이렇게 늘어요. 이게 뭐냐면은 역치 수준. 초보자 때는 3세트, 중고급자 때는 4, 5세트를 예를 들어서 해야지 이제 반응을 합니다. 그럼 항상성이 늘어났잖아요. 더 많은 세트를 채워줘야지 이 운동들이 반응을 해요. 그럼 벌써 만약에 예를 들어서 5세트로 잡으면은 10세트 했죠. 그럼 이건 총 12세트잖아요. 그럼 여기서 이제 등 운동도 이제 4, 5세트를 해줘야 돼요. 그럼 예를 들어서 뭐 15세트야. 아무리 이제 회복력이 좀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그 한계가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이제 몸이 지쳐서 안 늘어요.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몸이 일반적인 적응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. 궁금하지 않으실 텐데 이거를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고 내 몸이 스트레스를 받아요. 운동으로 예를 들면은 알람이 일어납니다. 몸에 스트레스가 들어왔다. 많은 세트 횟수, 강도를 넣었다. 그러면은 몸이 그 스트레스에 저항을 합니다. 저항을 하면서 적응을 해요, 몸이. 그 운동에. 혹은 그 스트레스에 저항을 해요. 그런데 그 스트레스가 일정 부분 넘어가면은 고갈이 돼서 몸이 지쳐서 그 스트레스 적응을 못 합니다.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파워빌딩은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힘도 극대화하고 근육도 극대화한다 생각해갖고 다 강하게 해요. 조절을 처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만약에 오늘 스쿼트를 강으로 했어. 그럼 벤치는 강으로 해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중, 그다음에 이거는 좀 약하게 낮은 퍼센트, 낮은 RP로 가야 돼요. 몸이 지쳐서 더 잘 릅니다. 근데 여러분들은 이것도 이것도 막 높게 하니까는 고갈이 돼요. 그날은 운동을 채울 수 있지만 이제 다음날, 다다음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일주일, 한 달을 봤을 때 오히려 더 많은 근육을, 힘을 가져갈 수 있다. 그래서 그 날의 강도 조절도 중요하지만은 일주일 안에 강약 조절도 중요해요.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동하는 치면은 맨날 강강 이렇게 못해요. 일주일에 운동을 6번 한다 쳐. 그러면은 월 강 목금토 약 그러면 강이 3번이죠. 근데 두 번째로 강약 잘못했다. 이런 식으로
강약. 둘 다 똑같은 강의 3번인데 얘가 운동이 더 잘 늘고 몸이 반응을 잘합니다. 이 강약 조절이 몸이 이제 회복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. 저항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. 그런 식으로 파워빌딩은 날 안에서도 조절해야 되고 주 안에서도 조절해야지 이게 적응이 되고 계속 잘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. 그리고 한 가지 경우의 수로 이런 것도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내가 이두를 키우고 싶어. 근데 끝나고 이두를 켜는 것보다 오히려 등하고 이두를 안 했을 때 이두가 더 클 수가 있어요. 뭐냐면 등할 때 이두가 쓰이잖아요. 근데 억지로 이런 경우 있을 거예요. 운동을 오늘 3종목, 4종목을 했는데 마지막에 오늘 프로그램에 있다고 뭐 팔을 하거나 뭐 쌀레를 하는데 몸이 너무 막 지치고 막 힘든 느낌이야. 그게 몸에 스트레스를 주는 거야 어쨌든. 그러면은 정말 이런 경우도 있어요. 이두를 뺐는데 이제 몸이 스트레스를 덜 받으니까 얘도 이제 잘 늘고 얘도 잘 늘고 몸이 회복도 하고 적응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회복력, 적응력 그러니까 비슷한 말인데 좀 달라요. 회복력은 다 아실 거예요. 적응력은 내 몸이 어떤 운동에 줄 수 있는 적응력이 한계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내가 뭐 스쿼트를 했어. 스쿼트에 필요한 적응력을 줘야 돼. 얘가 적응해야 돼. 그 필요한 뭐 신경 시스템이 적응해야 돼. 내 신경들이 실제로 적응하죠. 그 다음에 이런 관절, 예를 들어서 내가 스쿼트를 했으면은 이게 무릎이라 치면은 무릎 부위가 막 적응을 할 거예요. 그 부하에 적응하고 뭐 해야, 일단 뭐 두꺼워지고 뭐 강해지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내 몸이 적응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축구도 잘하고 농구도 잘할 수 없듯이 그래서 오히려 종목을 뺐을 때 오히려 확실히 늘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데 종목만 많아지고 그러면은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이 생겨요. 차라리 그냥 극단적으로 얘를 뺐을 때 얘도 확실하게 늘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데 너무 많은 종목, 너무 많은 강도 때문에 이제 안 늡니다. 어떤 분이 스쿼트하고 끝나고 레그 프레스하고 끝나고 레그 익스텐션하고 레그 컬하고 근데 정체기래. 그게 거의 당연합니다. 만약에 그런 식으로 운동을 한다. 나 일주일에 하체를 2번 한다. 스쿼트를 강으로 했어. 그러면은 레그 프레스는 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 10회에서 뭐 15회로 해가지고 3, 4세트만 그냥 강도 낮게 70%, 60%이 정도를 자극해주면은 얘도 가져갈 수 있는데 이제 얘도 뭐 레기스텐도 다 때려버리니까 이제 거기서 지쳐서 안 느는 상황이 생깁니다. 그래서 파워빌딩은 더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급자로 갈수록 빼야지 더 가져갈 수 있습니다. 그게 사람들이 어려워요. 다 가져가고 싶어하고 뭐 다 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오히려 이거를 조절을 잘 해줬을 때 집중을 하고 선택과 집중이란 말 있잖아요. 그게 점점 더 중요하게 적용이 됩니다. 그리고 코티솔을 고려하셔야 돼요. 이 적응력이랑 좀 비슷한 건데 스트레스 호르몬 아실 거예요.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몸이 너무 지치거나 힘들면 분비되죠. 그게 근육을 합성을 저하시키고 분해를 일으킵니다. 그러니까 보통 오버트레이닝 나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운동이 안 늘어. 근육도 안 늘고 힘도 잘 안 늘어. 근육은 살짝 느는 경우가 있어요. 벤치 3세트, 오버헤드 프레스 3세트, 딥스 3세트 뭐 미는 거를 막 여러 가지 막 네 종목 했어. 그러면 얻어 걸려가지고 근육이 뭐 겹치는 부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러면은 근육이 얻어 걸려서 겹쳐서 뭐 크기는 하지만은 힘은 예를 들어서 나는 벤치를 늘고 싶어. 그럼 벤치를 5세트, 6세트 해야 돼. 왜냐면은 그 각도에 벤치에 필요한 각도에 적응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벤치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요 각도랑 느낌이 완전 달라요. 스쿼트도 약간 요 각도랑 느낌이 완전 다르고 근육, 관절 쓰이는 부위도 많이 달라요. 엄청 달라요. 각도 조금만 달라져요. 그러니까 변형 운동을 잘 쓰면 되는데 변형 운동도 뭐 좁은 벤치, 넓은 벤치도 있죠. 그렇게 잘 이어갈 수는 있는데 이제 포인트는 그 운동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. 딥스가 늘어서 벤치가 늘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바벨 벤치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. 그런 식으로 이제 멘붕이 오는 거예요. 그래서 대부분의 파워빌딩은 뭔가 산으로 가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. 이런 건 괜찮아요. 나는 그냥 종목을 많이 하고 싶고 그냥 힘도 근육도 천천히 늘면서 종목을 다양하게 좀 약간은 보디빌딩에 가까운 파워빌딩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이제 맞습니다.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. 근데 그 안에서도 강약 조절은 어느 정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만약에 종목을 많이 가지고 싶다면은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싶다면 저는 추천드리진 않는데 좀 길게 봐야 돼요.
예를 들어서 한 달 안에, 두 달 안에 빨리 늘려야지. 그게 아니라 좀 사이클을 길게 가져가야 돼요. 예를 들자면 2주를 보고 운동 종목이 예를 들어서 등이 세 종목이 있어. 그러면은 일주일 안에 세 종목 다 하는 게 아니라 2주를 놓고 세 종목을 분배를 잘 해야지 그 세 종목이 이제 몸에 흡수가 됩니다. 적응을 하고 회복이 돼요. 나는 만약에 좀 더 바벨 운동, 힘에 치중한 파워빌딩을 하고 싶다. 이런 분들은 한 70, 10%, 80%의 나의 회복력, 그 집중력을 거기다가 쏟고 이제 20%를 그냥 천천히 가져가는. 저 같은 경우는 뭐 등을 일주일에 3번을 한다. 그러면은 2번은 강도를 약하게 뭐 70%, RP 뭐 6에서 7, 8 이 정도로 하고 한 번만 그러니까 마이오랩처럼 RP 좀 강도 높게 한 번 가져가.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하면은 이제 이런 선순환이 있어요. 뭐 3대 운동, 뭐 4대 운동 중량도 기록도 잘 늘고 그다음에 얘도 지치지 않고 서서히 따라오는 그런 느낌으로 계속 되는데 이제 너무 이제 다 가져가다 보면은 만약에 나는 4대 운동만 늘고 싶다 이런 분들은 그냥 90%를 그냥 바벨 운동만 하시는 게 맞아요. 나는 그냥 4대 운동을 늘고 싶다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의 운동을 거기다 쏟으면 훨씬 잘 납니다. 극단적으로 한 번 중에 나는 3대 운동 플러스 2두를 키우고 싶어. 근데 그분이 3대 운동이 더 정말 더 늘고 싶다. 2두를 빼잖아요. 3대 운동이 더 잘 늘어요. 왜냐면은 회복력, 적응력이 이제 그쪽으로 더 가기 때문에 더 잘 납니다. 극단적으로 나는 3대 운동 플러스 턱걸이만 해. 근데 3대 운동이 가장 큰 목표야. 턱걸이 빼면 3대 운동이 더 잘 늘어요. 어떤 분이 질문하셨는데 상호 보완이 안 되냐고. 예를 들어서 뭐 턱걸이 하면은 뭐 등이 좋아져갖고 프레스가 밀고 그런 거보다는 뭐 아예 안 되진 않지만은 그런 거보다 그냥 프레스 한 세트 더 하는 게 낫습니다. 만약에 나는 턱걸이를 너무 좋아해. 재밌어. 그래서 그 재미로 이제 체육관 가는 거예요. 그거 커. 그러면은 그것도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그런 파워빌딩 하는 그런 재미도 생기거든요.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죠? 그래서 그 안에서 적당히 조절하고 집중하고 선택해 너무 많이 가져가려면 오히려 떨어집니다. 제가 조만간 파워빌딩 프로그램을 좀 정리해서 조만간 올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